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뭘 할 건지 다 아시죠? 그죠? 지난 시간에 이제 고구마 병까지 했으니까 이번 시간에는 충을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담배, 거세미나방, 이게 당물손님이죠. 그 다음에 맹주, 달팽이, 섬서구라고 합니다. 섬서구, 메뚜기 이 세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충에 있어서는 이 담배 뻥뻥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벌써 이름 딱 들어보니까 담배에 기생하는 거셈이 나방이구나. 답이죠, 그죠? 그 다음에 속하고 종명은 스포도테라, 그 다음에 리투라 이렇게 나와 있고, 과하고 목명은 나비목의 나방과입니다, 그죠? 영어로는 카튼 리브웜, 타바코 나오죠, 그죠? 이거는 담배죠, 그죠? 컷웜, 자른다 이랍니다. 자르는 벌레 이런 말이죠. 이어 보시면 삭둑 사각사각 잘라 먹죠, 그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발견한 사람이 이름 지은 사람이 파브리쿠스고 언제 이름을 지었냐면 1775년이니까 뭐 엄청나게 오래됐다, 그죠? 작물명은 고구마. 형태 정보로 보면 성충의 앞날개는 갈색 또는 회갈색으로 매우 복잡한 무늬가 있습니다. 뒷날개는 회백색이고 투명하고 가장자리는 바깥쪽에는 이런 말이죠. 회백색이며 회색이며 종종 심액이 짙은 색을 띈다. 몸 길이는 1.5에서 2cm 정도, 날개편 길이는 3에서 4cm 정도 된다, 그죠? 유충의 몸 색깔은 흑갈색, 회색까지 다양하다 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생겼느냐 하시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요 깔가무는 유충입니다, 그죠? 유충. 요것도 한번 볼까요? 요 한번 보십시오. 요렇게 거세미. 요거는 유충이죠, 그죠? 나방이 되면 이름은 거세미 나방 이렇게 말합니다만. 그 다음에 이제 가온을 하는 시설에서는 연중 발생한 온도가 높으면 연중 발생한다 이 얘기죠. 남부지방에서 많이 발생하겠죠. 더운 데 많이 발생하니까 연 5세대를 경과한 추정한다. 엄청나죠, 그죠? 5세대. 성충 발생체 성기는 가장 많이 발생 5월 상순, 6월 중하순, 7월 하순, 8월 하순, 9월 하순으로 발생하고 체성기는 4세대 발생기인 8월 하순이고 해에 따라 돌발적으로 대발생한다. 알기간은 7일, 유충기간은 13일, 번데기 기간은 10에서 13일, 성충 수명은 10에서 15일, 성충은 우하후 2 내지 5일 동안 1000에서 2000개의 알을 100 내지 300개의 난개로 앞뒷면에 산란합니다. 유충은 일반적으로 6년을 거치지만 온도에 따라 다르고 발육기간은 온도가 높을수록 짧아집니다. 성충 수명은 암컷은 9.8일에서 10일, 한 2일 정도. 그러니까 10일에서 12일 정도, 평균 10일 내외로 보면 됩니다. 그죠? 수컷은 4일, 5일 정도로 보면 되는데, 수컷이 암컷보다 조금 길죠. 그죠? 그 다음에 노숙유충은 식물체 주변의 토양 내에 흙꼬치를 짓고 번데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늙어서 다음 활동한다든지 할 애들은 그 식물체 주변에 꼬치를 짓고 번데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월동도 하고 한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다음 세대를 이어간다. 피해는 거의 모든 채수리와 밭작물은 물론 과수, 화훼, 특용작물, 사료작물, 정원수, 잡초, 가로수 등을 가해합니다. 그래서 알에서 부화한 어린 유충은 군집 생활을 여러 마리가 있어 그 다음에 2, 3년이 되면 이제 분산됩니다. 그죠? 발생이 많으면 식물체 줄기만 남기고 폭식을 한 방에 다 먹어버린다. 우리가 호주나 저런 데 보면 메뚜기 떼가 한번 샥 왔다가 하면 싹 깡그리 없애버리죠. 그 정도 하는데 얘는 그거하고는 조금 다릅니다만 제가 내려 경험한 건데 콩이 있었는데 저쪽 필리핀이라든지 동남아에서 이제 이렇게 비례충 바람이 어디서 날라왔죠. 그러면 콩밭에 뭐가 새카만 게 길에 떨어져 있는 거예요. 아니 뭐야 하고 보니까 이게 비례충인데 콩잎을 사각 막 깎아먹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때는 뭐 정말 걷잡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농장 살충제를 살포를 했는데
사실은 우리가 친환경을 한다 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바람에 의해서 날아오는 걸 방지하기 위한 방법도 강구를 해야 됩니다. 망을 친다든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고유 재배, 약간 이제 그 일항을 만들어서 두두 높이를 좀 높게 해서 그걸 바람에 의해서 확 틀어버립니다. 요즘 같으면 뭐 드론도 있고 다양하게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떨어지면 그것을 청소기, 진공 청소기처럼 해서 쫙 다니면서 모아서 그걸 사료로 쓰면 아주 멋진 작품이 되겠죠. 그죠? 예, 그렇게 하는 방법들로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방제법은 방충망, 뭐, 아까 얘기한 그대로죠. 야간에 황식등 설치를 교미를 못하게 해서 알을 낳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황식등 설치하면 야들이 교미를 안 하니까 엄청나게 좋겠죠. 그 다음에 어린 유충 발생기에 약재를 살포해 효과적이고, 유충은 야간에 활동하는 습성이 있어 작물지에 붙어있는 아침이나 저녁에 약재를 살포하면 방제 효과를 높일 수 있다. 그 다음에 곤충 병원성 선충 또는 곤충 기생균을 이용한다. 그 다음에 곤충 병원성 선충의 살포는 자외선이 없는 햇빛이 없는 시간에 하고 젖을 정도로 흠뻑 뿌려주라. 그 다음에 약재 방제 시 저항성 개체의 출현이 빨라 방제에 어려움이 있으나 등록 약재를 반드시 사용하라 하는 거죠. 그죠? 목은 보면 벌목입니다. 벌처럼 생겼고 고치벌과 이렇게 구분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보면 뭐 예쁜 가는 배 고치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좀 어렵죠. 많이 어렵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런 원통형이죠. 그죠? 요거는 원충목이라고 되어 있고 무형광 세균선 선충과 이렇게 선충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정도로 보도록 하시고, 다음은 맹주 달팽이입니다. 달팽이는 우렁이하고 좀 다르죠. 우렁이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죠? 뭐 왕우렁이 붙어 있는데 달팽이는 이게 몸체가 바깥으로 이렇게 나와서 기어다니죠. 그게 뭐 다 아실 겁니다. 그죠? 목은 병한목이고 달팽이고 합니다. 요게 이제 소업이라는 사람이 1839년에 고구마에서 이런 문제 발견했다는 거죠. 그렇게 되어 있다 하는 거고, 껍질이 있는 상태로 서식처에 따라서 채색, 껍질의 두께, 성장맥, 크기 등이 다양하다. 자웅동체라는 것은 암컷과 수컷이 한 몸이라는 거죠. 맹주 달팽이로 열려져 있다. 이렇게 되고, 성체는 다 큰 애는 각고가 높이가 21mm, 각경 직경이 20mm 정도 된다. 그죠? 나청이라는 거 버스를 나서자입니다. 이 껍데기가 없는 것은 이 말입니다. 5층이고 채층이 커서 각고의 4분의 5분의 4 이상을 차지하며 채층 주연부는 둥글다 하는 거고, 채색은 황갈색이다. 폐각, 껍질이라는 얘기죠. 거친 성장맥이 촘촘히 있다. 봉합이 다소 깊고 제공은 축순에 의해서 거의 닫혀 있다. 각고는 끝이 넓고 끝이 두꺼워지지 않는다 하는 거죠. 그래서 뭐 여러가지 복잡한 게 많이 있습니다만 피해 정보는 시설보다 노지에서 많이 발생하고, 그 다음 감귤, 포도, 키위 등 가수와 배추, 인삼 등 노지 작물에 큰 피해를 줍니다. 피해 증상은 민달팽이나 달팽이와 마찬가지로 작물의 잎, 꽃 및 열매를 깔아 먹거나 상처를 주어 수량을 감소시킵니다. 그 다음에 점액질을 분비합니다. 그죠? 분비물에는 흔적으로 상품성을 또 저하시키고 합니다. 이 곤충 사진 정보가 뭐 이렇게 여러 생겼죠. 요 보시면 요 안테나죠. 그죠? 여기 몸체고 뭐 사실은 이거 먹어도 관계는 없습니다. 그죠? 없는데 좀 징그러워서 잘 안 드시죠. 이게 특이한데 뭐 효과가 있다 하면 또 금방 없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렇게 곤충은 다양성을 갖고 있다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섬서구 메뚜기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에 구멍이 뻥뻥뻥뻥 뚫려 있습니다. 구멍이, 그죠? 그래서 먼저 이제 생긴 형태를 보면 요거죠. 그죠? 요거. 얘입니다. 메뚜기인데 일반 메뚜기하고 좀 다르죠. 가운데가 볼록하고 끝이 너무 홀쭉하죠. 그죠? 이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요것은 메뚜기 목이고 섬서구 메뚜기과 이렇게 되어 있고,
1866년에 이제 고구마에서 발견됐습니다. 그죠? 암 성충이 5cm, 성충은 3cm 정도다. 몸은 옅은 녹색을 띠나 갈색을 띠는 개체도 있다. 머리는 원충이 가늘고 길게 돌출되어 있다. 더듬이, 앞에 안테나처럼 나온 게 더듬이입니다. 그죠? 칼 모양이고 앞가슴은 길고 넓적했죠. 앞 가두리는 직선이고 뒤 가두리는 둔하게 모아나 있고 앞 날개는 가늘고 길며 끝은 뾰족하다 하는 거. 요게 이제 방앗개비하고 좀 비슷한 생기죠. 그죠? 몸이 뭉툭해 보이고 훨씬 짧습니다. 연 1회 발생하며 알로 활동한다. 피해는 약충과 성충이 주로 잎을 가는데 약충도 하고 성충도 잎을 가야 한다. 그죠? 피해를 받은 잎은 불규칙한 구멍이 생기고 발생이 심한 경우 줄기만 한 경우 모두 먹어치웁니다. 8, 9월경에 야산 근처에 포장에 많이 발생한다 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진 정보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방앗개비하고 똑같이 생겼죠. 그죠? 예, 그래서 요거 밑에 있는 게 순놈이고 암놈이고 위에 있는 게 순놈이겠죠. 이렇게 교미를 하는 장면까지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감자하고 고구마 이렇게 병해충을 보셨는데 상당히 이게 좀 복잡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겁니다. 저도 뭐 복잡하고 머리 아픕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그러십니다. 학문 중에서 가장 어려운 학문이 뭐냐 하면은 수학이 제일 어렵다고 하죠. 수학이 제일 어려운데 제가 볼 때는 수학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병해충학입니다. 그래서 병, 그 다음에 충 따로 분리해서 이렇게 합니다만 어쨌든 이만큼 외울 게 많아서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뭐 머리 좋은 사람들이 수학 방정식 만들어내고 하는 건 나름대로 합니다만 이렇게 수십만 종의 이름을 다 외운다는 것은 매우 어렵죠. 그죠? 하지만 우리는 핵심적인 거 몇 개만 외워두시기를 바라면서 이번 시간 마칩니다.